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방송가를 뒤흔든 불꽃야구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과 그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단순한 영상 삭제 사건이 아니라 한 프로그램의 운명과 방송사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드러난 결정적 순간입니다. 영상이 공개되기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터져나왔습니다. 12월 8일 최초 공개된 불꽃야구 32회는 공개 직후 빠른 속도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불꽃야구 특유의 진정성 있는 연출과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100만 조회수 돌파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가장 뜨거워지던 바로 그 순간 영상은 갑작스럽게 비공개 처리됩니다. 이유는 JTBC 측의 저작권 신고였습니다. 명확한 설명도 사전 공지도 없이 영상이 사라지자 시청자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분노와 의문이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고 또 시작된 방송사 간의 싸움 아니냐는 말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저작권 문제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고 그동안 쌓여온 방송과 내부의 긴장감을 알고 있던 팬들에게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꽃야구는 그 출발부터 기존 방송 문법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자극적인 편집 대신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본질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비공개 사태는 단순히 영상 하나가 내려간 사건이 아니라 불꽃야구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콘텐츠가 되었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월 10일 저녁 스튜디오 C1 제작진은 재업로드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자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끝까지 책임지는 제작진이라는 평가와 함께 뜨거운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일부 팬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식 홈페이지에도 영상을 보관하라는 조언까지 남겼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불꽃야구였을까?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겉으로 보면 저작권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송사 간의 이해관계, 컨텐츠를 둘러싼 경쟁,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가진 영향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단순한 예능의 영역을 넘어 방송가 전체가 주목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불꽃야구와 SBS의 인연은 사실 아주 오래된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쌓아온 흐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인하대와의 두 번째 창단 직관 경기가 SBS 플러스를 통해 갑작스럽게 생중계되면서 두 존재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접점을 갖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일회성 중계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진짜 야구를 다루는 리얼리티 예능이 공중파 계열 채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불꽃야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유튜브 기반의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 편성 경쟁 속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비공개 사태 역시 이러한 맥락 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주변부의 실험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사들이 서로 눈여겨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상 하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건은 표면적인 장면일 뿐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큰 이야기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방송가의 시선,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는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꽃야구와 SBS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논란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처음부터 양측의 연결고리는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정식 편성도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지만 SBS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불꽃 야구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왔습니다. 그 출발점은 앞서 언급한 직관 경기 생중계였고 그 이후 흐름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생중계 발표 직후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흥미로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야구를 제대로 다루는 예능이 공중파 계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퍼졌고 불꽃 야구가 가진 서사와 진정성이 기존 스포츠 예능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김성근 감독이 현장에 복귀한 이후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가 한 단계 더 깊어졌다는 반응은 SBS 내부에서도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시청률 수치는 숫자만 보면 화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당 최고 시청률과 평균 가구 시청률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야구 예능, 그것도 리얼리티 성격이 강한 콘텐츠가 경쟁이 치열한 시간대에 일정한 시청층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SBS는 불꽃 야구를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SBS는 불꽃 야구와 관련된 장면들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뉴스, 스포츠 콘텐츠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정식 파트너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의 팀처럼 보일 정도로 접점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SBS 스포츠가 시상식 현장에서 불꽃 야구 관련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 다룬 장면은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연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소문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SBS가 불꽃 야구를 노리고 있다. 내부 검토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되기엔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방송가는 늘 조용히 움직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계산과 검토가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불꽃 야구를 향한 SBS의 시선 역시 그런 전형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SBS가 스포츠 예능에서 쌓아온 성공 경험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이해도, 출연자와 시청자 간의 거리 조절, 그리고 장기 시즌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야구 예능이라는 마지막 퍼즐만 채워진다면 불꽃 야구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있고 브랜드 파워 역시 충분히 증명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저작권 비공개 사태는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했고, 누군가는 긴장했으며, 누군가는 기회를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꽃 야구가 어느 플랫폼에 남느냐, 어떤 방송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즌 구조와 제작 환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꽃 야구가 더 이상 중립적인 위치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SBS와 불꽃 야구 사이에 흐르고 있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관심은 분명해졌고 그 관심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방송사 간의 구조적인 경쟁 구도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최근의 흐름은 한 프로그램의 인기를 넘어 국내 방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랫폼의 경계가 무너진 지금, 콘텐츠 하나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송사는 편성권과 제작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회수와 화제성, 그리고 팬덤의 밀도는 더 이상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방송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이 모든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성장했고 오히려 방송사가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JTBC와 SBS의 입장은 자연스럽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자산을 지키려는 위치이고 다른 한쪽은 검증된 콘텐츠를 통해 빈 퍼즐을 채우려는 입장입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이런 힘의 균형 속에서 언제든지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문제는 그 사용 방식과 타이밍이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방송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이 어느 방송사의 소유인가를 넘어 이제는 누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시청자와의 관계를 직접 구축해 놓았고, 이는 방송사가 가장 탐내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시청률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와 충성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부 전문가들이 SBS의 적극적인 움직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스포츠 예능에서 쌓아온 경험, 장기 시즌 운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제작비와 인프라 측면에서의 여유는 불꽃야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에 필요한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팬들 사이에서 SBS로 옮기면 시즌이 더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플랫폼에 남는 선택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구축된 정체성과 제작 방식, 그리고 지금의 팬덤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어느 한쪽의 승패로 단순화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로 남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뿐,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방송사도 플랫폼도 아닌 불꽃야구의 세계를 처음부터 설계해온 사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꽃야구가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만든 힘의 원천, 그리고 모든 흐름이 다시 그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 사람으로 수렴됩니다. 모든 흐름이 한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시원 단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제작자가 아닙니다. 불꽃야구를 이해하는 팬들에게 장시원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야구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구를 살아온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방송계에서는 그를 두고 불꽃 예능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호칭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은 팬들의 반응이 증명합니다. 제작진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경기 장면이 아닌 그의 표정과 행동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연출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장시원 단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계산된 연출이 아니라 철저히 야구팬의 시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구성 시상식에서의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제작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서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순간에도 카메라 앞에서 꿈이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화제가 된 이유는 특별한 연출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를 PD가 아니라 같은 야구팬으로 인식했고 그 순간부터 장시원 단장은 프로그램 밖에서도 하나의 서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야구 사랑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훈련 현장을 직접 찾은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전설적인 선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연출자의 그것이 아니라 순수한 팬의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조회수를 끌어올렸고 댓글에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입을 위한 큰 그림 아니냐는 말보다 더 많이 등장한 표현은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고 있다는 신뢰였습니다. 장시원 단장의 진가는 선수와 그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팀을 떠난 선수에게도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고 한 사람의 커리어와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불꽃야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정 인물을 소비하고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축적하고 기억하는 방식은 다른 스포츠 예능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선수 가족에게 전해지는 축하 메시지와 작은 사건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불꽃야구가 왜 팬들에게 오래 남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야구가 끝난 뒤에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는 철저히 장시원 단장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방송사와 손을 잡느냐,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어떤 철학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단장은 이미 여러 차례 선택의 순간에서 숫자보다 방향을 택해왔고 그 결정들이 지금의 불꽃야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 질문은 명확해졌습니다. 더 큰 무대인가? 더 안정적인 환경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지켜온 방식의 연장선인가? 그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선택은 방송사의 전략이 아니라 장시원 단장의 철학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꽃야구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를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시즌이 끝났음에도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영상 하나의 공개와 비공개가 방송가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콘텐츠가 이미 일반적인 예능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경기 결과나 편집의 완성도로만 평가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시청자 참여도와 팬덤의 결속력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방향과 선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시즌이 이어지든 팬들은 이미 불꽃야구의 이야기에 자신을 깊이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방송사 간의 경쟁 구도 역시 불꽃야구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성권을 가진 쪽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가진 쪽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그 이야기를 이미 시청자 손에 쥐어주었고 방송사는 그 흐름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꽃야구가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메시지나 과장된 감동에 있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삶, 제작진의 태도, 그리고 화면 밖에서도 이어지는 관계들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야구 시즌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되고 한 장면이 또 다른 장면을 불러오며 서사는 확장됩니다. 이런 구조는 시청자를 단기적인 관심이 아닌 장기적인 동반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불꽃야구를 둘러싼 질문은 단순합니다. 다음 시즌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방송사와 플랫폼, 제작 환경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 프로그램이 쌓아온 정체성과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은 불꽃야구가 이미 그만한 위치에 도달했음을 증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큰 무대, 더 안정적인 구조, 혹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식의 연장선. 어떤 길을 택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국내 스포츠 예능의 흐름을 바꿔놓았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꽃야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